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미크론, BA2 확진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바빴고요. 요즘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자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제가 역점을 두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자주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아이패드 요즘 많이들 이걸 통해서 뭐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아이패드 같은 이런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우리 삶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눈피로를 호소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나서 눈이 굉장히 시리고 또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눈이 침침한 그런 현상을 혹시 경험한 적이 없으신지요? 이걸 보고 의학에서는 안정피로라고 그래요. 안정피로가 뭐죠? 말 그대로 그냥 눈피로다. 영어로 아이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컴퓨터 비전 신드롬,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 이런 것들이 많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보고 나면 이러한 안정 피로를 호소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왜 눈이 그렇게 아프고 시린지, 그리고 왜 오랫동안 그런 컴퓨터 디지털 기기를 보고 나서 왜 눈이 침침해지는지, 즉 시력이 저하돼서 가까운 데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 눈 영양제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제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오메가3 지방산 써주세요. 아니 어머니 그거 왜 필요하세요?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이 눈에 굉장히 좋다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루테인이 눈에 좋다고 그러는데 루테인 들어있는 눈 영양제 처방해 주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진짜 눈 영양제에 대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거 진짜 그 질문 제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눈 영양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을 진짜 엄청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이거 획기적인 강의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제조사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이 눈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이 눈 영양제 미국 사람들이 소비한 금액이 433억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433억 달러를 썼는데 미국의 이 소비자들이 도대체 어떤 눈 영양제를 사 먹었는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루틴 성분이 루틴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많이 찾고 있고요. 알파 리포익 애시드, 여기 각종 항산화제들, 오메가3 지방산.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수요가 요즘 증가되고 있어요. 오늘 제 강의는 한국산 자소엽 루테올린 배당체가 바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정 피로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논문을, 특허를 지금 등재했는데, 그 특허에 나와 있는 그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눈이 피곤해지는지 그 기전도 설명하고, 한국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산이에요. 예, 일본산도 아니고 중국산도 아니고 베트남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자생하는 차즈기. 자, 차즈기가 뭐냐? 퍼릴라 후로테센스 브리턴 바 아큐타 쿠도. 이게 정확한 학명이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 눈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루테올린과 아피제닌 배당체가 대량 함유되어 있다는 논문인데요. 정말로 디지털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들의 눈피로를, 그리고 눈피로 개선뿐만 아니라 시력까지 향상시켰다는 획기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기전을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거 단순한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눈이 왜, 어떤 디지털 기기 보고 나서 눈이 왜 시리고, 막 눈이 시리는 것 같아요. 눈을 막 감아야 돼. 눈을 감으면 눈이 편해져. 눈만 뜨면 눈이 마치 그냥 여기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눈이 막 시리고, 그리고 눈이 왜 침침해지는지 오늘 그 기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뭐 요즘 어떤 사람들이 뭐 레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좋다, 뭐 콩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좋다. 플라보노이드는요, 건강 기능성 식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상식적인 용어가 됐어요. 근데 플라보노이드가 뭔지, 그 화학적 특성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게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Research의 2017년도에 나와 있는 논문이죠. 여기에 저자를 보니까 전남 생물자원연구소 소속 최출룡 박사가 지금 여기 그 교신 저자로 나와 있어요.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특허를 이제 차저기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루테올린과 아피자닌 배당체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증후군의 안증상 개선용 약학적 조성물이라는 특허를 받았어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건데, 그 기전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 기전을 통해서 여러분은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시력을
선명한 시력을 갖게 되는지 그 기전을 다 알게 되고 눈이 왜 시린지 오늘 그 기전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잠깐 이 화학적 성분을 볼게요. 여기 그 차지기 추출물을 갖다가 HPLC, 여러분들 혹시 화학 시간에 HPLC 배웠어요? 화학과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제가 HPLC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HPLC 하면은 뭐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정말 마치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같은 건데, 한국산 차지기에서 여기 보시면 피크가 3개가 딱 발견이 돼. 메이저 피크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키가 큰 거, 키가 클수록 이게 주성분이라는 거죠. 농도가 높다는 건데, 제 1번이 뭐예요? 여기 루테올린 배당체가 발견됐고, 두 번째 피크에서 뭐죠? 요게 바로 아피제닌 배당체야. 그다음 세 번째는 플라보노이드는 아닌데 로스마린산이 발견됐어. 아무튼 이 특허에서는 요 1번하고 2번 요거를 주요 약학 조성물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루테올린 배당체하고 이 아피제닌 배당체인데, 여러분들이 이 화학적 구조를 갖다가 좀 한번 저랑 같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비타민 C가 왜 항산화제가 되는지 그 화학적 기전을 설명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비타민 C에 보면 그 수산화기가 붙어 있는데 그게 장군으로 말하면 칼이라고 그랬어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짝짓지 않은 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분자인데, 거기에 있는 그 짝짓지 않는 전자에다가 자신의 전자를 하나 내줘 가지고 자신은 또 짝짓지 않은 전자가 되고, 그 짝짓지 않은 그 해로운 그 라디칼이라고 하죠. 활성산소를 해롭지 않은 걸로 바꾸는 그 작용을 비타민 C가 제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수산화기에 들어있는 그 수소에 바로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그 전자가 들어있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백본이 이게 바로 플라보노이드 백본이야. 요게 보이면은 이게 플라보노이드고, 그 옆에 보면은 여기 페놀 성분이 있죠. 페놀. 여기에 보면은 폴리페놀이야. 왜? 수산화기가 2개가 붙어 있거든. 이 수산화기가 바로 장언으로 하는 칼이야. 여기 붙어 있는 이 수소에는 그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전자가 여기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전자를 하나 내주고 자신도 활성산소가 되는데, 여기 폴리페놀에서 일단 그 활성산소를 한번 그 짝짓하는 전자를 한번 돌리고, 그것을 바로 여기 플라보노이드 링으로 딱 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보노이드는 그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제고, 이게 이렇게 폴리페놀 성분하고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제가 볼 때는 이게 비타민 C보다 월등히 뛰어난 항산화제예요. 에피제닌 배당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페놀 성분의 OH 그룹이 하나고 루테올린은 2개야. 이게 2개가 하나인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루테올린 배당체가 강력한 항산화제, 그 다음으로 강력한 게 바로 에피제닌 배당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배당체가 뭡니까? 당분이 붙어 있단 말이야. 당분이 여기 보면 이터 링키지로, 여기 옥시전 O 링키지로 해서 붙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당분인데, 당분이 뭐죠? 설탕은 물에 잘 녹죠. 그게 당분이잖아. 수산화기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루테올린 배당체는 거기 당분이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물에 엄청나게 잘 녹는 거예요. 혈액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눈영장이면 루테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루테인은 화학 구조가 보면 수산화기가 거의 없다고. 그 옆에 있는 루테올린 배당체 보면은 여기 당분, 글루큐로나이드가 붙어 있지. 그리고 폴리피놀에도 수산화기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라보노이드 백본에도 OH가 하나 붙어 있지. 이거 엄청나게 물에 잘 녹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수산화기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 루테인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테인 하면은 마치 그냥 그걸 먹으면 시력도 좋아지고 눈이 무조건 밝아진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미신이라 이거죠. 화학적으로 볼 때 이 루테인이 분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우리 눈에서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 황반이 또 뭐냐? 여러분, 선명한 시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해. 이 수정체를 그 조절하는 그 모양체라는 게 있어. 모양체. 영어로 실리어리 바디. 그 모양체근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수축과 이완을 잘 정확하게 해가지고 상이 정확하게 맺게 해야 돼. 그 모양체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황반이 건강해야 돼. 왜냐? 황반이라는 것을 잘 보면은 그 가운데 포비아라고 하는 구멍이 있거든. 그 밑에 보면 카메라의 그 광센서 같은 포토 리셉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황반이 뭐야? 노란색이잖아요. 루테인이 뭐예요? 노란색이에요. 그럼 이 노란색의 보색은 뭐죠? 파란색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로운 자외선 보면 어떻겠지? 블루라이트 바로 그 밑에 파장이 바로 자외선이란 말이야. 제가 예전에 한번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안 좋다. 그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 제가 한번 블루라이트가 안 좋다는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 간에 좀 뭐 논란이 좀 있지만 자외선이 나쁘다는 것만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 루테인이 있으면 뭐죠? 이게 바로 블루라이트와 UV를 차단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자외선도 들어가고 블루라이트 들어가잖아. 그럼 이 노란색이 그걸 다 흡수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루테인이라는 것은 물에
안 녹고 기름에 잘 녹는데 바로 이 황반이요 보면은 계란 노른자처럼 이게 완전 기름 덩어리라고. 루테인은요 거의가 다 이 황반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양체근에 거의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모양체근이 뭐냐 이거를 제가 오늘 또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양체근이라는 것은 이 수정체를 싸고 있는 근육이에요. 근육인데 이게 이렇게 수축하면 어떻게 돼? 이게 렌즈가 볼록하게 되지.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물체를 더 잡을 수 있는 거고, 근육이 딱 이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수정체가 이렇게 평평해지니까 먼 데 있는 물체를 잘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모양체근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가까운 근거리를 오랫동안 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모양체근이 오랫동안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수축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이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이 디스플레이지만 여기도 큰 거, 작은 거, 근거리, 원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체근이 수축한 상태에서 또 미세하게 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가지고 이게 하루에요 10만 번 이상을 수축과 반복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모양체근이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이게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그 마치 카메라가 미세하게 포커스 맞추는 때 그 렌즈에서 따다닥 소리고 오토포커스 소리 아시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모양체근이 계속 이렇게 떨면서 수축과 이완을 얼마나 빨리 조절하겠어.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해보시면 알잖아요. 괴물 같은 게 막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양체근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미 수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약간 이완이 됐다 뭐 수축이다 이걸 엄청나게 반복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게임 오래 하고 나면 어떻게 돼? 갑자기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야 돼. 눈 피곤해. 눈 감아야지. 눈 감으면 눈이 시원해. 눈 딱 뜨면은 눈이 또 막 시리고. 그리고 막 가까운 데 있는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막 상을 막 이렇게 찡그리고 본다고. 그건 뭐예요? 뭔가가 지금 이게 초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찡그리면서 마치 그 노인네들 그 가까운 글씨 안 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가까운 데게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 막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해. 막 사시 걸린 것처럼. 그럼 눈을 또 감아. 눈을 감고 나서 다시 이렇게 딱 뜨면은 좀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게 바로 모양체근이 필요해서라는 거죠. 황반이 피곤한 게 아니고 이 황반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기 황반 색소가 부족해져요. 여기 루테인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자외선 이런 걸 제대로 흡수하게 못하게 되니까 황반에 변성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노인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거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황반 변성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이 차지기 추출물에서 루테올린, 에피제닌 배당체가 다량 함유된 게 발견이 됐는데, 자, 차지기 원료를 잠깐 좀 소개를 해야 돼. 제가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홍삼도 대한민국의 최고고, 뭐 미국에서도 인삼 있고 그렇지만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라고 본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한국에 있는 그런 약초들이 그런 강력한 그 양약적 조성물 성분에 있어서 한국계 최고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땅에 무슨 뭐 특이한 게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요거는 한국 장흥산 차지기고, 요 밑에 있는 건 베트남산이야. 딱 보니까는 1번 피크 보세요. 그게 바로 아까 루테올린 배당체 아니야. 한국 거 보세요. 피크가 엄청 크게 나오지. HPLC는 피크가 클수록 그게 주성분이고 농도가 클수록 이게 피크가 크게 나온단 말이야. HPLC에서 벌써 한국산하고 베트남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 논문의 저자들은 한국산 차지기 추출물에서 추출물을 이용했다는 거지. 이 시력 개선 효과를 이제 증명하는 임상 실험을 했는데 한국 걸 썼어요. 한국산. 그러니까 한국산 이런 약초들이 이런 걸 찾아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차지기 추출물이 과연 눈피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 기전을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왜 여러분 근육을 갖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쓰게 되면 근육이 아프죠. 그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기전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축을 하려면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를 이용해서 글루코스를 산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야.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거야. 모양체근도 마찬가지야. 이걸 과도하게 쓰다 보면 그 안에 활성산소가 올라가. 활성산소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가 돼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게 돼 있어. 근육에 피로가 오는 이유는 염증이다. 근육을 쓰게 되면은 염증성 물질이 증가가 되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육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염증성 그걸 억제하는 또 제가 그런 물질도 마이오카인도 나온다는 걸 제가 유튜브 1강에서 강의를 했죠. 근데 아무튼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게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손상을 받게 돼.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염증에 손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게 돼. 그런데 차지기 추출물이 모양체근에 발생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또 엄청난 내용인데, 차지기 추출물의 농도에 비례해서 토끼의 모양체근에 발생한 활성산소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걸 나와서,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차지기 추출물에 들어있는 주성분인 이 루테올린 배당체 구조를 보면은
폴리페놀도 항산화제고 플라보노이드 요 백본도 항산화제.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면 초강력 항산화제인데 거기에 물에 잘 녹는 당분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조직 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치 비타민C 같은 만능 항산화제인데 비타민C와는 약간 다른 게 여기 페놀 성분은 좀 기름에도 좀 잘 녹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 양쪽에 다 존재할 수 있는 만능 항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와 달리 여기 플라보노이드 백본하고 이게 폴리페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강력한 항산화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시너지에 의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저는 이거를 저 같은 이제 화학 박사가 이걸 딱 보면은 저는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아, 이거는 초강력 항산화제다. 1등은 루페올린 배당체, 그다음 2등은 에피젠 배당. 벌써 나는 딱 파악이 끝났지 그냥. 그다음 두 번째, 왜 근육이 왜 피곤해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근육을 계속해서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은 근육이 어떻게 돼? 나중에 너무 수축이 돼서 이게 이완이 안 되게 돼. 이완기 장애가 오게 돼. 그럼 근육이 쉬어야 되잖아. 수축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이 피곤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근육의 근력이 감소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어떻게 돼?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다음 다시 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점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게 나오죠. 이게 근육의 피로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 기전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근육이 피로가 쌓이는 거야. 피로가 쌓여가지고 근력이 결국은 감소하게 돼. 모양체근도 마찬가지야. 모양체근이 수축을 했으면 이완을 해야 되잖아. 그 이완을 시켜주는 기전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계속 수축만 하다 보니까 모양체근이 약해져. 그래서 모양체근이 풀어져가지고 나중에 모양체근이 이게 딱 제대로 수축이 돼야지 가까운 데 보이는데 그 어떻게 돼? 조절 근점이 멀어지는 거예요. 조절 근점이 뭐냐? 오늘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물체를 갖다가 가까운 데 있는 거 여러분들 보통 어린아이들 같으면은 10cm 미만이에요. 예를 10cm 미만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노인들은 이게 40cm 이상이라고. 그럼 벌써 이 모양체근의 조절 능력이 문제가 온 거지. 이걸 보고 이제 영어에서 Near Point Accommodation 조절 근점이라고 그래. NPA. 이게 뭐냐? 조절 근점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거리를 의미해. 근데 모양체근이 안 필요하면 어떻게 돼? 조절 근점이 짧겠지. 가까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 선명하게. 근데 스마트폰 기기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MPA 조절 근점이 증가가 되겠죠. 스마트폰 오랫동안 쓰고 나니까 가까운 데게 잘 안 보이는 거야. 물론 쉬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이 차지기 추출물이 눈피로에 의한 시력 저하를 막았다면 조절 근점이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 오래 보게 되면 조절 근점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감소하게 되겠지. 그게 정말 임상시험에서 증명이 된지 그걸 봐야 되고 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 가르쳐주고 싶은 게 폭주근점이라는 게 있어. 폭주근점이 뭐야? 눈 모임을 얘기하는 거야. 폭주근점은. 가까운 데 거 보려면 눈이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 컨버전스라고 그래요. 멀리 건 거 보면 눈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건 외양근이 작용하는 거거든. 지금 모양체근 얘기가 외양근, 눈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Near Point Convergence 이걸 보고 이제 NPC라 그래. 이게 뭐냐? 폭주라는 것은 눈이 모이는 걸 의미하는 건데 폭주근점이나 두 눈이 동시에 안쪽으로 모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점이다. 폭주근점의 정상값이 5에서 7cm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한 이 정도도 딱 하나로 보여야 돼. 근데 이제 눈이 풀린 사람들은 이게 이게 폭주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두 개로 보이겠지. 그리고 10cm 이상 되면은 이 폭주근점이 이거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기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우리 오랫동안 폭주를 하다 보면 이 외양근이 피곤해져 이 눈이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적으로 사시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오랫동안 뭐 가까운 데가 보고 나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 하고 나서 막 갑자기 막 눈이 풀려가지고 막 사물이 막 두 개로 보이고 막 그런 거 상이 딱 이렇게 눈이 폭주가 돼서 하나로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눈이 많이 풀려서 오랫동안 책 보고 나면 막 눈이 풀려서 일시적으로 사시가 되는 것 같은 거 많이 느꼈거든요. 이 차지기 추출물이 모양체근을 긴장 완화시키는 기전이 증명이 됐어요. 이 차지기 추출물의 어떤 성분이 모양체근이 잘 이렇게 이완되게 도와준다는 거야. 제가 그랬죠. 근육이 수축을 잘하려면 이완을 잘해야 돼. 이완을 잘해야지 근육이 피로를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전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오늘 여러분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 의학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요즘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 많이 찾죠. 비아그라가 뭐예요? 요즘 뭐 비아그라 성분 하면 비아그라에 있는 성분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하면은 혈관에 있는 근육을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건 요즘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그래서 근육 이완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모세혈관에서 발생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모양체근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 안에 GC라는 효소가 있어. 이게 구안일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야. 이 효소를 활성화해서 GTP를 CGMP로 바꾸게 돼. 이 CGMP가 뭐냐? 이 말 잘 기억해서 제가 이제 게시판에 이거 제가 퀴즈로 문제 내야 되는데 CGMP가 바로
근육을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신호 전달제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제 근육이 이완하게 되는 거야. 쉬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cGMP가 금방 분해가 돼 버려. 이걸 분해하는 효소를 PDE5라고 그래.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타입 5에 의해서 이게 GMP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 근육이 다시 이제 수축하게 되는 거야. 이완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차지기 출물을 처리한 토끼의 모양체근에서 이 사이클릭 GMP가 올라가는 게 증명이 됐어. 이 말이 뭐죠? 차지기 출물이 토끼 모양체근에서 cGMP를 올렸다는 것은 모양체근이 잘 이완하게 도와줬다는 거지. 그 기전이 뭘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PD5잖아. 이 효소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 cGMP가 분해가 안 되니까 오랫동안 세포 안에 남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세포가 잘 이완하게, 그 근육세포가 잘 이완하게 도와준다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 1 더하기 1은 2만큼,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전이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거 원래 분자 생물학 시간에 세컨 메신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일반인들에게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의학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드릴 때 저는 큰 희열을 맛봅니다. 차지기 출물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cGMP를 분해하는 PD5를 억제했다는 또 논문이, 여기 논문에 그게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증거라고. 여기 차지기 출물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것에 의해 처리된 토끼의 모양체근에서 PD5가 억제되는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아까 차지기 출물 처리한 모양체근에서 cGMP가 올라갔는데 그 기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걸 분해하는 효소를 막아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증명이 된 거야. 차지기 출물은 모양체근에 cGMP를 올려주는데 그 기전은 그 cGMP를 분해하는 PD5라는 효소를 억제해서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예, 이건 콘트롤 같은 경우는 PD5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차지기 출물을 이건 100, 이건 200 보세요. PD5의 활동이 감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GMP가 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게 돼 있죠. 올라가게 돼 있어. 증명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논문의 바로 백미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이 차지기 출물을 복용한 사람에게서 스마트폰을 장기간 시청하고 나서 생기는 폭주 근점과 조절 근점이 증가되는 게 다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거를 증명한 임상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Research 2017년도에 나온 건데 일주일 동안 이제 차지기 출물을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이제 이렇게 그룹을 나눠 가지고 이건 무작위 위약 대조 이중 맹검 비교 시험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디자인이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거든. 근데 참 재밌는 게 30명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 해가지고 조절 근점의 측정으로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지 봤어요. 2시간 동안 이제 그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눈 피로를 야기시켰는데, 근데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 차지기 출물을 복용했고 대조군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보니까 우세한과 비우세한에서 보세요. 대조군에서는 여기 보면은 조절 근점이 올라가잖아. 즉 가까운 데 걸 잘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조절 근점 값이 짧을수록 가까운 데 걸 잘 보는 데 있고 올라갔단 말이야. 스마트폰 2시간 사용하고 나서. 그런데 이 차지기 출물을 일주일 동안 먹은 그룹에서는 이게 감소된 걸로 나타났어요. 이 말이 뭐죠? 스마트폰 기기로 인한 눈 피로로 인한 시력 저하를 막았다는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코리안 저널 오브 비전 사이언스에 나온 그 논문을 보면은 여기서는 폭주력까지 개선하는 걸로 나와서 폭주력이 뭐죠? 눈 모임이라 그랬잖아.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스마트폰 2시간 쓰고 나면은 폭주력이 이렇게 올라가. 그런데 차지기 출물을 2주간 복용한 그룹에서는 폭주력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서 그 말은 뭐죠? 폭주 근점이 향상됐으니까 폭주력이 유지가 됐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도 그 루테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제 환자들이 와서 루테인 들어있는 영양제 써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루테인이라는 건요. 아까 제가 황반색소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성분이에요. 그거하고 또 지아잔틴이 있어. 지아잔틴은 루테인의 시스터라고 볼 수 있어. 화학으로 뭐 아이소모. 그 두 개가 하여튼 노란색인데 그게 일종의 선글라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루테인은 황반색소 밀도가 0.55 이하시 권장이 되지만 즉 황반색소 즉 루테인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루테인 보충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황반 변성을 진행을 늦췄다는 그런 실험 논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인 사람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0.5 이상인 사람에게는 루테인을 먹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걸 줬을 때 그걸 먹어서 내가 시력이 개선되고 눈이 다 좋아진다, 만병통치약이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이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인의 60에서 79세 평균 MPOD 이게 바로 Macular Pigment Optical Density 황반 색소 밀도가 0.5 이상인 걸로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에 보면 나이가 젊을수록 황반 색소 밀도가 높아. 나이가 먹으면 이게 점점 감소되는데 한국 사람 60에서 79세 노인층에서도 황반 색소 밀도가 평균이 0.5 이상이 나왔다는 거야. 0.5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인들 중에서도 루테인을 섭취해 가지고 도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눈 영양제가 루테인이 무조건 눈 영양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런 논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차즈기 추출물, 한국산 차즈기 추출물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배당체가 그리고 아피제닌 배당체 이 두 가지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한국산 차즈기 추출물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눈피로를 개선하고 눈피로 개선을 통해서 시력까지 개선했다는 바로 그러한 임상적 증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루테인과 차즈기 추출물의 차이점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 기능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차즈기 추출물은 눈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루테인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노인의 일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용 범위로 보면 차즈기 추출물은 거의 나이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적용 기간을 보면 차즈기 추출물은 모양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모양체에 작용할 수 있지만 루테인은 기름 성분이 많은 황반에만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섭취 연령을 보면은 그건 제가 아까 전 연령에게서 차즈기 추출물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루테인은 황반 변성이 시작될 수 있는 60에서 70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작용 기전은 차즈기 추출물은 모양체근 탄력 회복, 수정체 초점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루테인은 황반색소 밀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게 나왔고 디지털 기기를 통한 임상 시험도 차즈기 추출물은 본 논문에서 그 임상 시험이 진행된 그 여기 케이스가 있지만 루테인은 아직까지 디지털 기기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는 그런 논문은 없어요. 그리고 추출 방식에 있어서 차즈기 추출물은 물에 잘 녹는 거니까 물로 끓이면 돼. 그래서 열수 추출이 가능하지만 루테인은 아까 제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 성분으로 말미암아서 화학적 용매를 써야 되는데 그 화학적 용매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차즈기 추출물이 루테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화학적, 양리학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차즈기 추출물은 모양체근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모양체근의 과다 수축을 방지하는 근육 이완 효과를 통해서 모양체근의 피로를 해소해서 스마트 기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아이 스트레인, 안정 피로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반색소 밀도가 떨어지는 고령층 일부에게 이익이 되는 루테인 섭취와 달리 차즈기 추출물은 나이에 관계없이 스마트 기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눈통증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널리 유통되고 있는 차즈기 추출물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 눈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눈 영양제로는 차즈기를 추출물을 주성분하는 눈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스마트폰 기기로 인해서 눈피로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산 차즈기 추출물에서 이러한 루테올린 배당체가 대량 함유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5%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